지방선거 이후에 처음으로 정의당 단독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을 오늘 진행하게 됩니다. 저는 잘 아시겠지만 정의당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성환이라고 반갑습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10월 14일부터 진행된 온라인 투표를 어제 마감을 하고 제7기 정의당 부산시당의 당직 선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에 제7기 부산시당 위원장에 연임된 김영진 시당위원장의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서 앞으로의 정의당 부산시당의 입장과 포부를 부산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이번에 새로 당선된 김주영 부산시당 부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박수정 정부위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의당의 대부분의 당직자들은 직장인들이거나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생활정치를 하고 있는 생활정당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많은 지역위원장들과 부위원장들이 함께하지 못한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김영진 제7기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모시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 후에는 기자 여러분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영진입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기온이 극강화돼서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제7기 정의당 부산시당을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당 부산시당 당원 여러분, 제7기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으로 연임된 김영진입니다. 부산시당의 당기자 선출은 어제로 마감되었지만 당대표와 부대표 그리고 청년정의당 대표를 선출하는 대표단 선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새로운 정의당 당대표 선출에 부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여기저기서 축제가 한창인 토요일, 평택 SPC 그룹 계열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에 몸이 끼어 사망했습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연일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기획재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행령 및 법률 개정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제부의 시행령과 개정안에 단호히 반대할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의당뿐만 아니라 노동계와 시민사회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불러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기준금리를 2.5%에서 연 3.0%로 인상하고 지난 15일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3.5%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고물가 고금리, 오펙 감산으로 인한 모유가까지 대내외적으로 더 힘든 경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모두들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가 한창인 지금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부 당국은 연일 친일 논쟁과 김일성주의자와 같은 극단적 색깔론으로 일관하면서도 어려운 민생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거대 양당에게 우리 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맡길 수 없음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지금 부산시 모습도 국회나 정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7일 임시회를 끝낸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인 부산시의회는 지난 부산시 추경 예산에 이어 제대로 견제는커녕 부산시가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 급급한 수준을 넘어 앞장서서 무리한 공공기관 통폐합을 주장하고 자신의 지역구 민원 해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에게 부산시와 시의회를 제대로 견제하는 역할을 기대하기는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부산시역 거점대학도 신입생 대비 자퇴생의 비율이 2016년 9.8%에서 17.7%로 늘어난 등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정원조차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청의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줄이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부산시 교육청은 3천억 원 넘는 부하청사를 신축 이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고용률은 여전히 불안하며 청년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부산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노령 인구의 빈곤과 자립 문제를 해결할 복지 모델 구축이 시급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여전히 정시 행정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2일 박형준 시장은 구거대 정당이 4년 넘게 부산의 미래이자 생존 전략이라고 주장했던 이른바 불경 메가시티를 결국 포기하면서 사과 대신 뜬금없이 실현 가능성도 정체성도 불명확한 초강력 경제동맹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부산 시민의 혈세와 미래와는 상관없이 얼마든지 뒤집고 말 바꾸기로 일관하는 구거대 정당의 모습을 수도 없이 우리는 보았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이 그랬고 이번 특별연화 포기도 그렇습니다. 엑스포 또한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이렇게 구거대 정당이 부산 시민을 기만하고 인생을 내팽개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정의당을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으로서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많이 부족한 점 죄송하고 열심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시민 여러분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와 시의회 그래도 진보정당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당위적인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정의당 부산시당은 시민 여러분 곁에서 말이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고 실천으로 평가받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산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린 생활 밀착형 공약처럼 시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정책으로 민생을 직접 챙기는 부산시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정의당의 대표단은 내년까지 당 혁신과 재창당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다음 기자회견에서는 새로운 정의당 대표단과 함께 부산 시민 여러분께 부산과 대한민국 정치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정의당의 힘찬 기류와 포부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진 부산시당 위원장의 기자회견 낭독이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KBS의 노준철 기자입니다. 네, 일단 반갑습니다. 7기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다시 하신 게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제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이면은 그 기간 안에 총선이 있을 예정이에요. 예. 지금까지 부산시장 선거도 좀 임하셨고 이끌어오셨고 또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도 했고 이제 총선도 치르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 성적표를 보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총선에 임하는 각오 그리고 총선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 좀 구체적인 어느 정도의 전략이 나와 있으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정의당이 저희가 사실 새롭게 선출되는 때보다는 새로운 모습의 정의당을 만드는 재창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진보정당 본연의 모습을 찾고 새로운 부분의 정의당을 국민 여러분들께 시민 여러분들 보여야 할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총선이라는 것도 당연히 정당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어떤 그냥 선거니까 나오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진보정당의 대표로서 실질적으로 실력을 갖추고 설득 있는 내용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거치면서 총선은 적극적으로 임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혹시 또 다른 기자분 질문 있으신가요? 예. 네, 유식스의 권태환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7기 이제 연임하게 되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간단하게 향후 정의당 부산시당의 이제 향후 일정의 행보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네, 자 6기 정의당을 저희 시당위원장을 하면서 사실은 내부 조직적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도 있었지만 또 우리 당이 그쪽에 시민들로부터 좀 외면받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부산시당은 내부조직력 강화 내용들을 많이 다져놨고 이제는 밖으로 펼치는 이런 부산시당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연 선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또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고 활기찬 그런 정당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의당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활동하는 젊은 정치인들이 전면에 나서고 또 40대의 그런 우리 정의당의 당직자들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좀 활기찬 그런 정의당을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기자님들 질문 있으신가요? 예. 7기 정의당 내 인선은 그럼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지금? 중앙당 대표단은 지금 ARS를 통한 지금 그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그럼 19일 하게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5명의 대표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1차에서는 끝내기 좀 힘들 것 같고 그래 되면은 10월 28일까지 결선 투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당은 어제로 다 끝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6기 대의원 같은 경우는 6기에 있던 분들이 7기에 많은 분들이 바뀌었습니다. 좀 더 젊게 연령층도 그리고 좀 많이 낮아졌고 그리고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분들로 지금 정의당이 대의원들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활기찬 모습을 보일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찬반 투표율 결과 좀 알 수 있을까요? 전반 투표 네. 어떤 결과를 말 90%. 94.5%. 나중에 한번 예, 그거는 저희들이 뭐 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찬반 투표를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뭐 경선이 없었기 때문에 뭐다그 90% 이상으로 찬성으로 당선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임하는 모습들의 자세가 달라진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그 전국 동시당 선거의 선거 결과 공고는 중앙당에서 하게 돼 있어서 부산시당에 권한이 없어서 아직 저희가 공표를 못 해드렸는데 돌아가는 대로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부산시장 선거 때 예가를 하시면서 월 1만 원 대중교통 월 1만 원 이야기라든지 생활 밀착형 공약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호평을 받았고요. 그렇기 위해서 또 재창당의 수준으로 당 혁신을 지금 앞으로 이끌어 나가실 텐데요. 그래도 이렇게 7기 정의당을 부산시당을 이끄실 텐데요. 정책적인 기조랄까 앞으로 방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2년 임기 동안에 부산시당의 정책적 기조 이것만큼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 있으면 좀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보여줬던 생활 밀착형 그리고 민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들의 정책 공약에 더 박차를 가할 겁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때 내놨던 공약을 조금 더 완성도 높게 또 세련되게 만들어서 이것을 또 어떻게 부산 시민들에게 알릴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 기능 강화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해나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 정책이라는 것은 지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용이다 이런 일관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약을 만들어내 놓으면 만약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1만 원 부분들이 하더라도 선거에서 끝이지 않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 공약을 어떻게 시민들을 공부해 나갈 생각을 더 연구를 하고 저희들이 또 이야기를 할 텐데 시민들과 함께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그 아울러서 대중교통 체계 변화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시장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렸지만 조금 더 완성도 있게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더 보완해야 할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토론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런 얘기긴 하지만 한 가지만 더. 그 지역구 아무래도 지방선거 때보다도 총선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힘드실 과정을 거치실 텐데요. 지역구 도전할 만한 하실 의향 우리 진보당 부산시당 내에서 부산에서 지역구를 내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네, 사실은 저희들이 공론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들이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당의 내부 개혁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정돈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뭐 인물을 보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당내 사정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론화하기는 아직까지 조금 빠른 점이 있다. 그래서 빨리 우리 당내 부분들을 제대로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저희들이 총선을 향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표단은 딱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재창당 부분과 총선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렇다면 재창당 부분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가느냐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고 또 그 속에서는 저희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토론하는 부분들이 지역 강화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을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정치, 지역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보 정당이라 하면서 수도권 위주의 그런 정치에서 탈피를 해서 전국 정당화를 위한 지역 정치 강화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혹시 더 있으신가요? 적극적인 그 질문에 감사드리고요. 예,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 그리고 방송사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